자, 다음 4위와 5위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마 몸푸는 킹메이커 누구 얘기일까요? 자, 그리고 5위 대선 후보 1위 유승민. 조금 전에 저희가 중계로 당선 소감을, 그러니까 후보 당선 소감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났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관련해서요, 김무성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석현 회장님 만나셨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홍석현 회장하고 나하고는 수십 년 친한 사이인데 오래전에 만날 약속을 했는데 마침 그날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그날 민호하고 술 한잔 한 것밖에 없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구하신다거나 정치권 진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이번 대선에 그런 이야기는 제없습니다. 자, 홍석현 회장이 사퇴할 때부터 대선 출마 얘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퇴의 변을 얘기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대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번졌고, 지금까지도 일각에서는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나서 홍석현 전 대표가 뭔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뭔가 큰 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홍석현 전 회장이 과연 직접 출마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저희 채널A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박지원 대표 말로는 어쨌든 홍 회장이 뜻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선까지 시간이 워낙 너무 짧고요. 5월 9일까지 지금 한 달, 2달 정도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마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어쨌든 변수가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지원 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요, 본인이 만난 사람과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초 홍석현 회장을 만났고, 홍석현 회장 자신이 어떠한 대선의 꿈을 두고 계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김종인 대표는 전화만 통화를 했고, 이번 주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 당을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대세론에 독주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뭉치고 합쳐질 분위기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문연대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반문재인 진영에,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 말고 지금 단독 집권이 가능한 사람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종인, 박지원, 홍석현, 김무성 굉장히 다들 정치적인 수가 고단수이고 노련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집권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개헌이라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어떤 권력 구조 말고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이런 김종인, 박지원, 홍석현, 김무성 이런 분들이 권력을 분점해서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데에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집권 요번에 한다고 쳐도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막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연대 같은 것들을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을 시한으로 한번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저 4명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면면을 보면요, 속된 말로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간단치 않은 분들이 4명이 만난다.
또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인터뷰에서 협치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어떤 뜻에서 이 말을 꺼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네. 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더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이제 두 번째 레벨의 리더들과 서로 네. 힘을 나누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가 확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온 국민이 놀랐지만은 대통령이 장관의 그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아주 네. 코미디 같은 네. 사실 비극이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레벨의 리더들이 의논을 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간다. 이 말은 본인의 대선 출마는 부인을 하면서 자, 누군가를 그러면 대선 주자로 앞세우고 그 뒤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뜻으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한 게 그 내각 책임제, 권력을 분정하는 그 정치 형태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대통령 혼자서 지금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탄핵 사태에서도 봤듯이 뭐 온갖 것이 다 대통령에게 다 지금 그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분권형 권력 체제로 가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홍석현 전 회장이 좀 풀어서 설명한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그 굉장히 그 개헌이나 내각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유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뜬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로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이 얘기가 흘러나온다라고 얘기가 기사로 떴습니다. 민동효 차장. 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비문계 의원들이 좀 탈당하고 같이 뛰어나온다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탈당을 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뭐 옹립해서 간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작년 1월에 그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러 왔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충분히 그때부터 이미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 한켠에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